아이, 다음 시간입니다. 방금 막 앞에 설명하고 있는데 녹음기 보니까 녹음기가 꺼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이크가 아니라 녹음기거든요, 녹음기. 핸드폰을 촬영하고 있고. 아씨, 다시 처음부터 설명해야 되네. 다시 82번 다시 이거 제가 설명하다가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다시 해야겠네. 82번 아닌 자 높으신 분들은 안 된다고 했고, 얘기 다 이미 개념 시간 했고. 85 인가 보고사항 틀린 거. 자, 이거 보고 기초 서류 변경할 때는 보고가 아니라 신고가 답이래요. 여러분 앞에 84번 보시면은 뭐 300억 이상 자본금, 뭐 30억 이상 영업기금 막 나오잖아요. 이런 건 다 버려요. 고스톱을 치면 광이에요. 광 버리라고 했잖아요. 대신에 이런 건 포기하더라도 이 숫자 못 외우니까 밑에 85번 같은 걸 외워야 돼요. 다 패스하면 안 돼요. 다음 그러면 포기해야 포기. 그럼 나 문제 시험 포기하겠다는 말밖에 안 되니까 광은 버리더라도 고돌이, 청단, 홍단 여기서는 쇼부를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홍단이랑 고돌이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딱 정확히 이런 것들이 고돌이나 청단이라 보시면 돼요. 이런 거 맞추셔야 돼요. 이런 걸 외워도. 숫자는 못 외우겠지만 보험회사의 기초서류를 변경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하세요. AI 학습하듯이 이런 거는 그냥 암기하세요. 이해가 안 되고 문홀리어도 그냥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87 어느 기관? 자, 금융정책은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 정책, 그러니까 금융감독 및 금융감독만 통칭하는 게 아니라 통해서 칭하는 게 아니라 정책, 뭐 외국 환 업무 기관, 뭐 여러 개가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위원회 제일 상위 기름 찍는 거예요. 물론 기획재정부가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아니고 여기는 보험업을 취급하는데 기획재정부가 왜 나와 갑자기. 처음 듣는 단어잖아요. 이런 생소한 게 답이 될 수 없고 금융위원회가 답이에요. 보통 예금보험공사 이거 들어본 적도 없어. 이거 아니고 2번 아니면 3번인데 국무총리 소속하라고 하니까 금융위원회가 제일 큰 기관이겠지 하고 금융위원회를 하는 거예요. 금융위원회가 뭐라 그랬어요? 보건복지부다. 그냥 편하게 생각할 때. 그러면 그 금융위 안에 금감원이라는 산하조직이 있는 거다. 금융위원회가 큰 개념, 금감원이 하위, 여기에 또 뭐 보험연수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산하기관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의 산하기관이 금감원이에요. 보건복지부가 있으면은 금감원은 뭐 여성가족부가 될 수 있는 거죠. 여성가족부가 여기 있고 옆에는 뭐 노인복지법, 여기 아동청소년복지법, 뭐 이렇게 복지부 이렇게 해서 있겠죠. 금감원 밑에 보시면 488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뭐예요? 금감원 아래에 또 산하기관 또 있어. 여기가 할아버지면은 아버지, 자녀, 손자가 또 있는 거예요. 손자가. 그러니까 금감원 밑에는 또 금감원이 여성가족부라고 비유를 하면은 여성가족부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뭐 미혼모, 뭐 특별 부서가 있겠고, 뭐 성평등, 뭐 성차별 금지, 뭐 특별 부서가 또 있겠고, 여성이 또 뭐 있어요? 여성복지 관련해서 뭐 여성 뭐 취업 관련해서 뭐 성차별 뭐 또 뭐 있겠지. 여러 부서가. 그것처럼 똑같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금감원 산하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뜻이에요. 89번 분쟁조정위원회 감동 금융위원회 설치된 게 아니에요. 금융위원회 설치된 게 아니라 금감원 안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금감원 하에. 90번 관련기관 틀린 거. 보험연수원은 산출검증이 주요 업무다. 아니에요. 보험연수원이라는 따로 부서가 있는데 보험연수원은 설계사 교육해주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순보험료 산출검증은 보험개발원이 따로 있어. 보험연수원이 있고 또 옆에 보험개발원이 따로 있는 거예요. 보험연수원이 하는 업무는 있잖아요. 의무교육. 군대 제대하면 끝? 아니잖아요. 예비군 훈련 있잖아요. 군대 예비군 훈련 끝났어. 막 동절기, 하정기, 뭐 혹한기 훈련이라고 해서 막 훈련 받잖아요. 예비군 훈련. 또 끝나면 또 뭐 있어? 민방위 또 있죠. 민방위. 그것처럼 민방위 교육하듯이 민방위 교육 예전에는 집합교육이었는데 뭐 코로나 이후에는 사이버 교육 뭐 이렇게 하거든요. 민방위 하듯이 똑같이 설계사도 의무교육을 받아요. 그걸 하는 것이 연수원이에요. 근데 사이버 교육을 해요. 왜냐면 뭐 예비군처럼 동절기 하절기를 해. 그럼 돈이 엄청나게 막 깨지잖아요.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실제로
모여서 강의하진 않고, 그러면 뭐 강의장 대절해야 되고 돈 엄청 들이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설계사 몇 명이야. 그러면 사이버 교육으로 막 해요. 그게 하는 게 보험연수원이에요. 거기서 뭐 자필선, 그러니까 뭐 고지 의무, 뭐 통지 의무, 뭐 이렇게 막 그런 거 강의를 해줘요. 보험연수원이라고. 매 1년마다 막 이렇게 2년이었나 1년이었나 뭐 하는 거. 1년이었나 2년이었나 그 아마 교재돼 있었나? 그게 연수원이에요, 연수원. 그렇게 교육하는 곳이. 91. 옳은 거. 손해보험협회는 해상보세 수행한다. 보세 뭐예요, 보세가? 저도 처음 봤어요. 몰라요, 저도. 몰라도 돼요. 난생 처음 들어봐요, 보세보험. 보세보험이 뭐야, 대체? 인수업무 수행한다고? 이런 걸 어떻게 맞춰? 1번. 금융위원회는 금뱅 분쟁조정위원회 두고 있다. 아니, 금감원이라 그랬어요, 분쟁조정위원회는. 2번은 금융감독원은 심의의결. 이거는 금융위원회를 거꾸로 말한 것 같고, 금융위원회 얘기를 한 것 같고. 4번 개발원은 대리점 연수자격. 연수자격은 연수원이에요, 연수원. 그래서 3번이 맞았어요. 왜냐? 나머지가 틀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답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가 틀리기 때문에 이게 맞다. 95. 산대 지키기가 해당하지 않는 거. 1, 2, 3. 부본 전달, 자필 설명, 약관 전달. 이게 세 개가 산대 지키기라고 하는 거예요. 산대 지키기 정의예요. 이걸 외우시고. 96. 자필 설명 틀린 거. 배우자, 계약자가 자필 설명 가능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본인이 해야 돼요, 무조건. 본인이. 대리 설명 절대 안 돼요. 인정 안 해줘요, 대리 설명. 무효예요, 무효. 대리 설명했다가 나중에 적발되면은 보험금 없어요. 그런 거. 98. 3대 지키기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취소. 앞 시간에 얘기했어요. 처가 처리는 15일, 취소는 3개월. 근데 취소는 거의 없다. 3개월이다. 대신에 3개월. 이걸 외우시고. 499번. 자필성을 필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여 처벌받는 조항이 적절한 것은 이거 외워요. 1천만 원 과태료. 김병만 선생님이 여러분 김병만 그 사건을 알아야 돼요. 김병만 사건이 이혼을 하신 거, 이혼 소송 중이었나, 이혼을 완전 끝냈나, 그건 모르겠어요, 소송. 근데 그 부인이 참, 부인이 3혼이었대요, 3혼. 한 번 이혼, 두 번 이혼, 세 번째 결혼했대요, 김병만 선생님은. 김병만 선생님은 초혼인데. 진짜 안타까운 사연이었는데, 김병만 선생님이 이거를 잘 모르고 이제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보험에 대해서 모르고. 왜냐, 나 종신보험을 20개를 만들었어요. 나 몰래. 근데 김영환 선생님은 몰랐다. 나 이거 체결할 줄도 몰랐는데 아내가 몰래 가입시켰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 종신보험이 20개라고 하면은 보험료가 어마어마히 쓸 거예요. 김영환 선생님이 버는 돈을 족족 다 보험사에 갖다가 바친 거예요. 근데 김병만 선생님 정작 몰랐대. 아내가 가입시켰다. 이 아내가 이혼을 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김병만 선생님이 이혼을 했어요, 이혼. 근데 이게 과태료가 얼마 나올 것 같아요? 한 건당 1,000만 원이야, 한 건당. 건당 계산이거든요. 건당 계산 1,000만 원 과태료. 그러면은 자, 1,000만 원 과태료야, 한 건당. 근데 20건이 가입돼 있어. 그럼 과태료 얼마예요? 2억이에요, 2억. 1,000 곱하기 20. 2억 과태료. 김병만 선생님은 2억 과태료 맞는 거 모르고 잘못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걸 모르고. 그거 밝혀지면은 과태료 벌금 2억인데. 김병만 선생님 2억 낼 그래도 능력이 되니까 뭐 많이 어렵진 않을 것 같고 내는 게. 자, 2억. 근데 김병만 선생님이 이혼을 했어요. 이혼 소송. 2억을 했어. 근데 벌금을 이혼을 했고, 라임이 맞아. 이혼을 했고, 과태료가 2억이고, 20건. 2가 다 나누기 20을 해봐요. 과태료가 2억을 외워. 그러면, 그래? 김명환 쌤이 이혼했고, 2억을 과태료 말았어. 그러면은, 과태료가 개당 얼마지? 2억 나누기 20 해봐요, 역산. 1,000만 원 나오잖아요. 2억 나누기 20 해봐요. 1,000만 원 과태료. 이거 외워요, 1,000만 원 과태료. 김명환 선생님이 2억을 총 내야 되고 과태료로. 그리고 1,000만 원이다, 건당은. 이거 외워주시고. 이혼
2억, 그리고 1,000만 원. 김병만 선생님이 내는 게 아니지, 정확히는. 아내가 사기쳤으니까 아내가 내야겠죠, 2억을. 504. 단계별로 안내 자료에 대한 틀린 거. 자, 이게 또 단계별로 또 세분화되어 있어요. 필수 안내 자료가. 근데 약관은 나중에 성립하고 그때 주는 거예요. 앞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보험료 납입한 게 다르고 돈 낸 것과 체결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왜냐? 돈만 냈어. 체결 아니잖아요. 여기 계류한다고 했잖아요. 계류. 후심사 기간 거쳐서 끝내야지. 체결이 돼야지. 체결이 돼야만이 약관이 발송을 하는 거예요. 이 체결 시점에. 약관 선발송 안 해요. 선수납 후 발송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놨겠어요? 아니 돈만 받았다고 막 보내봐 약관을. 근데 빠꾸 먹었어. 빠꾸 계약 스카이다이빙 이해했다고 빠꾸 먹었어. 그러면은 아예 약관 다시 뺏겨야 되잖아. 약관이. 그러면 왔다리 갔다리 돈이 얼마야? 우편만 돈 날렸잖아요. 우편만. 약관 그 엄청 대백과 사전을 보내야 되는데 그 소포 얼마야? 택배비가 5,000원 뒤에 빠꾸 하는데 보낼 때 5,000원 빠꾸 하는데 5,000원. 택배비가 10,000원 늘었는데 10,000원 누가 보상해줘요? 10,000원을. 10,000원만 돈 날렸는데. 그러니까 체결이 최종 돼야지만 약관을 보내는 거예요. 그거 혼동하시면 안 되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505 영수제도에 맞는 거. 원칙적으로는 시작되기 전 보는 수납. 너무 당연하잖아요. 돈을 받아야 시작을 하지. 선수납 후 시작을 그랬어요. 선수납 후 시작. 506 정산특별약정서는 또 뭐야? 책에 나와 있는데 정산특별약정서 뭔지 잘 모르겠어. 딱 보니까 과거 6개월간 월평균 보험 계약 건수가 25건 이상이거나 500만 원 이상이 정산특별약정서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거 미쳤지. 누가 6개월이면 이 짧은 기간 안에 누가 25건에 가입을 하고 누가 500 이상을 이거 몇이나 되겠어요. 25건 25건 이상 계약. 이거 미친놈인 게 이렇게 가입을 단기간에 많이 한다? 그러면 사기 확률 높잖아요. 이은혜가 남편을 죽여야겠어. 그럼 김병만 아내가 막 20개를 막 단기간에 막 가입을 해? 그러면은 그거 바로 사기 잡아내죠. 이상한 놈이야, 이상한 놈. 또라이고, 이런 것들은 속가내겠다. 이런 것들은 속가내겠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정산특별약정서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중요치 않아. 정산특별약정서 나발이고, 그게 우리가 알 것, 그게 아니라 이걸 외워야 돼요. 6개월간 25건 이상 500. 정답이 1번. 이거는 숫자 외워요, 숫자. 왜냐? 시험 합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되 어떻게 외워야 돼요? 좀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 6.25가 몇 년도예요? 몇 년도? 상식이다, 상식. 6.25 몇 년도? 1950년이잖아요. 45년 광복 이후 5년 후에 6.25 정변이잖아요. 봐봐요. 6.25 6개월간 25건 6.25 월평균 50. 1950년. 그래서 50. 500만원 이상이다. 50만원 아니야. 그 대신에 500만원 이상이에요. 6개월간 25건 이상 500. 외웠죠? 간단하잖아요. 6.25 딱 6.25를 딱 알고 있어. 문제 나왔어. 바로 합격은 보험 1타 강사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1타 강사의 손으로. 여러분은 저 만났으면 다 합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 저만 믿으시면 돼요. 저만. 507번 몰입종사자 명의 이용 실명제 위반. 벌칙은 이번은 김병원 선생님과 달라요. 김병원 선생님은 몰랐다 이거고, 이거는 명의도용이에요. 명의도용. 타인의 명의를 범죄죠. 명의도용. 근데 벌금은 똑같아요. 둘 다 1,000만 원. 명의도용도 1,000만 원. 또 김병만 선생님이 자필 설명 안 했다 1,000만 원. 똑같아요. 둘이 커플링을 외워요. 커플링. 둘 다 써놓고 같이
같이 써놓고 외워요. 1000만원이구나 과태료가. 똑같네. 1000만원짜리 과태료가 뭐 있는지 또 적어놓는 거예요. 따로 별도로. 508번 설명 의무 위반. 맞는 거. 1번 봐볼게요. 1번 설명 의무 위반한 경우 1천만원 과태료. 아, 책 보니 과태료 없어요. 설명 의무 위반했다고 과태료도 들고 간다? 너무 좀 심하잖아요. 아, 설명 의무는 그렇게까지 너무 좀 과해. 막 뭐 여기 나열이 되어 있어요. 설명 의무가 뭔지, 뭘 준수해야 되는지, 뭐 고지 의무 알려줘야 되고, 뭐 청약 처리 알려줘야 되고 하는데, 아니 그거 몇 개 빨았다고 해서 1000만원 때려봐요. 그럼 누가 감히 보험을 가입을, 아니 계약을 누가 받을 수 있어? 그걸로 그런 걸로 1000만원 과태료 받으면 설명 빠뜨렸다고. 아, 설명을 대화로 하는 거 하다 보면은 그거 막 녹취해갖고 신고할까? 아유,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과태료 없고. 2번 일반 보험계약자한테 설명을 거부한다고 하면은 계약자가 막 듣기 싫어해. 이거 뭐 계약 체결 단계 때 뭐 낙성 쌍무계약, 뭐 쌍무계약이 뭐고 낙성 계약이 분료식이 뭐고, 아 그러면은 막 그거를 설명 의무로 들어야 되는데, 이거 설계사가 이거는 의무니까요 꼭 녹취를 해서 꼭 설명 들으셔야 돼요 막 해. 그러면 계약자가 막 꼬리 받아갖고 아이 나 계약 짜증나 안 해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설명 거부할 때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맞아요. 대신에 뭐 진짜 필요한 정보 그런 거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 것만. 근데 계약 체결 단계는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보시면은 계약 체결 권유 단계 때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체결 단계 때 해야 되는 의무가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체결 단계 때는 뭐 고지 의무 위반, 계약 해지, 뭐 보험료 감액 청구,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체결 단계에서 하는 거지. 아니 권유 단계에서 하는 거지. 체결 단계에서는 뭐야? 승낙 절차, 승낙 권리를 사유 이런 거는 거부해도 오케이라는 소리예요. 그거는 해도 된다. 거부. 설명 안 해도 된다. 중요한 것만 알려주면 된다 이거예요. 510번 볼게요. 510번. 자, 정답이 1번. 체결권, 대리권의 존재 여부는, 자, 체결 대리권이 또 뭐야? 어렵잖아. 근데 체결 권유 단계이라 틀린 거거든요. 체결 권유 단계가 아니라 체결 단계예요. 권유 단계가 아니라 체결 단계. 그러면은 이게 도저히 모르겠어. 그러면은 여러분 추리 게임만 하시면 돼요. 추리 게임. 코난이야. 추리를 해서 범인을 찾을 수 있어요. 추리. 셜록 홈즈예요. 셜록 홈즈. 어떻게 하냐면은 1번은 제껴. 왜냐? 몰라. 1번은 몰라. 제껴 일단. 2번을 봐요. 2번 보시면은 설명 거부할 때는 체결 단계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 권유는 필수로 다 설명해야 돼. 중요한 거니까. 근데 체결 단계는 설명하지 않아도 오케이라 그랬어요. 방금. 오케이. 2번은 맞았어. 2번은 패스. 3번은 체결 단계별 설명, 계약처리 권유, 체결 보험 청구 실단계 구분된다. 이것도 맞아요. 책 보시면 맞아요 이거. 4번 권유 단계에서는 설명에 화약한 건 오케이. 이 체결 권유 여기에 권유 소녀시대 권유가 해약 화급금에 포함한다. 이게 진짜 중요한 계약체결 권유가 정말 중요한 안내사항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이거 맞아요. 체결 권유 단계에서는 해약 화급금이 뭐야, 해약 화급금이 뭐 100%가 되는지 아니 해약 화급금이 뭐 빵이 아예 없는지 이거 다 중요하게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4번도 맞아요. 2, 3, 4가 맞기 때문에 1번이 틀린다. 네가 범인. 이렇게 문제 풀 수도 있어요. 객관식은. 그러니까 추리 게임으로 2번은 알리바이가 있어. 3번도 알리바이가 있어. 4번도 알리바이가 있어. 용의자가 4명인데 2, 3, 4는 알리바이가 확실해. 외국에 가 있었고 지방에 가 있었고 그날 증인이 있고 확실해. 2, 3, 4가 아니야? 너가 범인. 그래서 1번은 알리바이가 없어서 범인이 되는 거예요. 1번이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추리식으로도 풀 수가 있어요. 문제 사지선다니까. 511번 이런 식으로 가서 찍으면 돼요. 정답 찾아낼 수 있고. 11번 권유 단계. 권유가 중요하다 그랬어. 권유에서 앉는 거. 자, 1, 2, 3 너무 중요한 거 맞아요. 납입기간, 고지 의무 위반 너무 중요한 거. 청약 처리 너무 중요한 거 맞고. 4번 계약 승낙 절차. 이거는 승낙 절차 이거 거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승낙 절차 이걸 왜 알려줘? 1, 2, 3하고 4번은 급이 달라요. 급이 1, 2, 3은
정말 이제 높으신 판타스틱 어벤져스고 4번은 그냥 민간인 정말 하층민이야 하층민.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사항이 뭐예요? 중요사항이 1, 2, 3은 중요한 거잖아요. 4번은 하찮은 거고. 4번 정답. 12번 실습이 자 제가 그때 실비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실비는 실비 급여 비급여 나뉜다 그랬잖아요. 급여. 제가 실비 그때 개념 때 실비는 급여하고 비급여가 나뉘는데 그 중에서 급여는 본인 부담금, 이거 중요한 거니까 한번 다시 실비에서 의료비는 그 명수증 제가 보여주면 되겠어요. 급여하고 비급여하고 나뉘는데 급여는 공단 부담이 있고 건강공단에서 해주는 거, 그리고 본인 부담이 있다. 이 중에서 공단에서 해주는 거 빼고 공단 거는 공단에서 다 해주는 거고, 중요한 거는 본인하고 본인 부담과 비급여, 이걸 커버하게 나온 게 실비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본인 부담이 이게 아니라 비급여가 빠르게 쓸린 거예요. 비급여가 부담 맞으려면은 본인 부담금 그리고 비급여를 충분히 설급해야 된다. 이게 맞아요. 비급여는 이게 메인, 사실 거의 이게 메인, 이게 크지. 비급여, 백내장, 도수치료, 비급여, 무릎주사, 실비, 청약직, 직회 절차. 513번도 이 순서야. 예전에 앞에 순서 뭐 했어요? 계약 체결 단계 있었잖아요. 클로징 단계. 가족 조금 소개, 가족 조금 감사, 가족 계약 조금만 하고 감사 느끼자. 뭐 고객 정보 탐색, 뭐 고객 발굴, 뭐 접근, 뭐 계약 체결, 소개 확보, 막 이것처럼 순서가 또 있어 실비는. 근데 실비는 좀 더 구분이 쉽지가 않아요. 515번도 보세요. 515번도 똑같아. 515번하고 15번하고 13번 똑같은 문제예요. 순서 맞추기. 어떻게 외워야 돼? 순서가 두 문자가 기역, 지읒, 비읍, 치읓이거든요. 맨 앞에 뭐예요? 가입 설계서, 처음에 가입 설계서 작성을 제일 먼저 할 일이 가입 설계서를 뽑는 거예요. 가입 설계서. 왜냐? 정보 수집했어. 그러면 설계서를 뽑아서 뭐 그 다음에 할지 말지를 할 거 아니에요. 설계서를 했는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치아보험을 했어. 근데 치아보험이 너무 비싼 거야. 막 10만원, 20만원짜리. 그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치아보험을 하는데. 근데 치아보험이 뭐 2, 3만원이야. 싸. 그러면 이제 이거 들어보면 하겠는데 귀를 기울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무조건 그냥 가입 제안서가 발행이 제일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청약서 설명하고 설계서를 어떻게 하냐면 제안서 먼저 보여주고, 제안서가 있고 청약서가 있거든요. 사인하는 거. 여기까지는 발행이 쉬운데 청약서는 또 심사를 받아요. 심사에서 승낙이 나야지만 청약서가 뽑혀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가 좀 더 어렵거든요. 왜냐? 이 사람이 과거 질병 막 고지하고 뭐 기침, 뭐 폐렴 할 때 고지 의무, 뭐 뇌혈관 질환 다 막 뭐 당뇨, 뭐 혈압 다 고지해야 되고 승낙을 받으면 그때 청약서가 뽑혀요. 그래서 이게 맨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1번은 가입 설계서. 이제 여기가 헷갈려요. 지읒, 비읍, 이게 이 세 가지가. 조회동의서, 중복가입, 청약 비례보상 안내 이거거든요. 순서가. 근데 이거는 좀 어려워. 어떻게 외우냐면 똑같아요. 어떻게 예약서 두 문자밖에 우리는 믿을 게 없지. 전에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여행을 간 적 있어요. 유럽 여행. 제가 그때 수능 공부하면서 수능 그 1타 강사 영어 선생님이 대학교 때 배낭여행 가요. 배낭여행. 근데 버킷리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아르바이트 해갖고 모은 돈으로 갔어요. 여행을. 부모님이 어쩜 반대를 했겠죠. 제가 유럽 여행으로 배낭여행 가는데 혼자 혈혈단신으로. 근데 그때는 제가 대학생 때는 훨씬 지금 분위기가 나았어요. 지금은 어때요? 뭐 프랑스 파리에서 막 그 중동 뭐 시리아 뭐 해갖고 뭐 내전 이래갖고 막 중동 사람들이 유럽도 많이 넘어가고 뭐 그래서 뭐 파리에서 뭐 테러 사건, 폭탄 테러 막 이렇게 나고, 요즘에 또 뭐 코로나 지나면서 막 동양인 보면은 막 때리고 너 중국인이지 한국 사람한테
일본 사람들한테 뭐 중국인이 돼갖고 폭행하거나 이유 없이 테러를 가하고.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평화로웠지. 저는 대학생 때 갔다 왔어요. 지금 가라고 하면 또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갈 수 있을 때 가라. 유럽 여행 한번 가봐야죠. 죽기 전에. 저는 런던 처음에 떨어졌다가 런던 갔다가 스페인, 런던 갔다가 유로스타 타고 프랑스, 파리 갔다가 또 뭐 스페인, 그때 레알 마드리드 축구 좋아했고 축구도 왔어서 가서 첼시에 축구 경기도 직접 관람하라고 제 눈으로. 뭐 그때는 램파드 뭐 이렇게 선수들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파리 가서 뭐 에펠탑, 뭐 개선문, 스페인은 뭐 바르셀로나도 가고 뭐 마드리드도 가고 굉장히 사진 그때 찍었던 거 다 있고 다 좋은 추억이 됐겠죠. 여러분도 만약에 내가 지금 이 강의를 보는데 아직 유럽 여행을 안 갔어. 그러면 제일 적기가 첫 번째가 대학생 때, 두 번째는 신혼여행, 결혼할 사람하고. 만약에 대학생 시기 놓쳤어. 그러면은 결혼하기 전에 결혼할 사람 약 혼자 하고 가는 거예요. 유럽 죽기 전에 가야지. 그렇고 정말 적게지. 나중에 나이 들어오고 미룬다. 미루는 건 없어요. 기회는 오지 않아요. 당장 마음 먹고 돈이 얼마가 됐든 한번 가보는 거예요. 유럽 여행도 가보고. 가보세요. 돈이 얼마가 되든. 그런데 제가 프랑스 갔을 때 되게 쇼크를 받은 게 있어요. 프랑스 그 디즈니랜드처럼 프랑스에 디즈니랜드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가서 놀란 게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만 주로 보다가 프랑스의 실제 가족들을 본 거예요. 가족들을. 근데 우리나라랑 정말 달랐어. 뭐가 다르냐면은 한국은 어때요? 짱구 아빠, 짱구 엄마, 손, 짱구 이렇게 가잖아요. 한국 가족이 손잡고 가. 그럼 어때요? 아빠가 여기 있고 엄마가 있고 짱구가 아기가 여기 이렇게 해서 양쪽 이렇게 손잡고 가잖아요. 근데 프랑스 가니까 전혀 달라. 프랑스 제가 쇼크 받았던 게 아빠가 가운데 있어요. 엄마가 옆에 있고 아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한 손에는 엄마, 한 손에는 아기 손잡고 이렇게 가요. 실제로 다 이렇게 가. 다 이렇게. 제가 놀래. 왜냐, 한국은 항상 한국에서 보는 풍경은 항상 이런 아기가 가운데 있는 풍경이었는데 이건 아빠가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때요? 미국 영미권 뭐 프랑스 마찬가지지만 결혼하면 성 바꾸잖아요. 여자가 남편 성 따라가잖아요. 일본도 그렇지만 아버지예요. 아버지. 가족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가족의 중심은 아기가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부친. 가족은 아버지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느냐, 또 아내를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가 가장이에요. 가장. 지금 거기서 가장을 봤어요. 가장. 우리나라는 뭐예요? 사이가 나쁘잖아요. 엄마하고 아빠 맨날 싸우잖아요. 엄마 아빠하고 맨날 그러잖아요. 아이씨, 내가 이혼해야 되는데 애기 때문에 이혼 못한다. 우리나라는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아내가 이혼 못해서 산다. 근데 남편이 잘못해? 바로 이혼. 남편이 잘못하면 이혼이에요. 이혼. 애기고 뭐고 없어요. 이런. 남편이 잘해야 되고, 남편이 뭐 바람도 피우면 안 되고, 남편이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자, 프랑스에 가니까 가족적인 부친이더라. 부친. 가족적 부친이에요. 이거를 그렇게 외워요. 이 두 문자만. 앞에 그 가족적인 감사랑 똑같아. 두 문자 외울 때 가족적 부친을 외워요. 가족적 부친. 순서 외울 거예요. 순서. 자, 1번 순서. 1번 가입석의 작성. 두 번째 조. 두 번째 조회 동의서. 세 번째 중복보험 가입 확인. 비읍은 비례. 그 다음 청약서. 이 순서로 가는 거예요. 가족적 부친. 그러면은 513번을 두 문제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515번 보세요. 가입석의 작성.
두 번째가 와야 될 게 뭐예요? 2, 3번이 이제 쇼부예요. 2, 3번이. 2번 두 번째는 뭐야? 가족 조회 조회동에서 진구. 세 번째 중복. 그다음 비례. 그다음 청합작성. 515번 이제 맞출 수 있겠죠? 가족적 부친이다. 516번 전화를 이용해서 해지할 때 확인 내용 아닌 거. 전화할 때는 TM 가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필 서명 여부는 묻지 않아요. 왜냐? 아니 TM으로 가입하면 뭐라 그랬어요? 전화 텔레마케팅으로 가입을 해. 녹음 통해서 다 대신한다고 했잖아요. 서명을 무슨 종이에서 서면 어떻게 해요? 녹음으로 지금 전화로 가입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해지할 때 서명을 안 받았지. 전화로 녹음을 했지. 1번은 본인 여부 당연히 확인해야 되고 통신사기단을 이용한 계약 해지 동의. 그 2번은 뭐냐면은 청약할 때 설계사가 장난질을 할 수 있어요. 장난질. 뭐냐면 대면 채널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 해지에 동의하십니까? yes, no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은 다 yes로 해요. 왜냐? 계약제가 해약이 쉽도록 다 yes로 해놔요. 편의상 쭉. 그런데 설계사 장난질 한답시고 no로 바꿀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no 체크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화해서 나 해지하려 하는데 거기서 안 된대. 왜 안 돼? 하니까 동의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뭔 소리냐? 알고 보니까 설계사가 못하게 해놓은 거야. 왜? 어떻게 하냐? 해지 방어하려고. 그거 좋은데 왜 해지하냐? 설계사가 이제 막 설계사한테 전화를 해야 돼. 근데 설계사한테 아무리 해도 못해. 왜? 처음에 노 했으면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해지를. 설계사가 이제 설명하겠죠. 그거 좋은 건데 깨지 말아라. 막 설득을 하겠죠. 근데 설계사는 계약자는 깨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내방이야. 내방. 프라자가 있어요. 프라자가 전국에. 프라자라고 불리는 센터 같은 센터. 지사들이 있어. 손해보험 프라자라고 하거든요. 프라자. 뭐 이마트, 백화점, 뭐 프라자, 그 호텔처럼 프라자가 있어요. 그럼 거기 가면 내방을 해요. 내방. 은행 창구처럼. 그럼 내방을 하면 해지해줘요. 촬영하기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방을 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자, 3번 봐. 3번 보면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표현의 동의 여부를 확인을 한대요. 여기서 딱 보면 앞에 좀 헷갈리지 않아요? 앞에는 동의 안 받는다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단체보험. 단체보험에서는 뭐라 그랬어? 단체보험에서는 1번 동의 얻거나 또는 그랬잖아요. 동의 얻거나 또는 증권소지만 있어도 해지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단체보험에서는. 그것과 구별해야 돼요. 여기서는 단체보험은 증권만 소지했어도 돼. 근데 이 TM은 아니에요. TM은 증권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TM은 피보험자 동의를 필수로 받아야 돼요. 밑에 보시면은 517번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가입도 똑같이 동의를 받아야 돼요. 단체보험과는 구별되는 거예요. 단체보험은 동의 안 받고 증권만으로도 오케이 통과가 됐지. 근데 여기서는 TM과 인터넷은 아니에요. 이거 해지 동의 받아야 돼요. 517번 볼게요. 517번 7번 보면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해지는 아닌 것. 자, 2번 계약자 본인 여부 당연히 SMS 인증하잖아요. SMS. 여러분 뭐 인터넷으로 뭐 국민연금 뭐 로그인해 뭐 아니면은 뭐 그냥 민원24 정보24 막 해. 그러면은 다 동의 받잖아요. SMS. 당연한 거고 본인 여부. 컴퓨터 통신이 뭐예요? 3번 통신 여부 수단을 위한 계약 해지 동의 여부. 16번은 똑같죠? 동의 여부. 이거 yes, no. 이거 해야 돼요. 똑같이. 이거 동의를 돼 있어야 돼요. 통신 수단이 뭐야? 통신 수단이? 예전에 인터넷이라는 말 등장하기 전에 90년대에는 PC 통신이라고 그랬어요. PC 통신, 인터넷을. PC 통신, 뭐 나우누리, 뭐 천리안, 뭐 하이텔 이렇게 해갖고 PC 통신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러다 이제 인터넷이라는 말을 바꿨는데 PC 통신이 인터넷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어린 분들은 이거 이해 못할 수 있다.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겠다. 같은 말이에요. 통신 수단이 인터넷이에요. 계약 해지 동의를 이거 똑같아요. TM이랑 인터넷이랑 똑같이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래야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1번은
17번에 1번은 뭐예요? 상품 설명서 수령 여부. 이거는 수령 여부, 상품 설명서 수령하셨으니까 뭐 약관 받으셨으니까 증거 받으셨으니까 이거는 계약 체결 때 물어보는 거잖아요. 해지가 아니라. 정답이 1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해지 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체결 때 물어보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577번까지 마치고 이제 다음 주 넘어갈게요. 18번부터는 해가 다 져갖고 이제 어두워졌어요. 겨울이라서 해가 빨리 지니까 이제 어두워졌어요.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이어서 보시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다음 주 오기 전에 해야 될 게 또 있죠? 여기서 누적 복습 다시 하시고 다시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